수십 년의 세월 동안 한 노인은 밤하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며 그들, 즉 미지의 존재들이 언젠가 찾아오리라는 굳건한 믿음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믿음은 단순한 공상이나 허무맹랑한 망상과는 거리가 멀었죠. 그의 평생에 걸쳐 모든 것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변화시킨 비밀의 친구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이 한 개인의 이야기에 이토록 깊이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외계 생명체의 존재 여부를 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어떻게 미지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형성하고 그 신념을 평생도록 유지해 나가는지 그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배경을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실제 사건들과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들을 짚어보며 이 노인의 이야기가 비단 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 전체가 품고 있는 근원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음을 함께 느껴볼 것입니다. 시간은 1940년대 중반, 세계대전의 그림자가 걷히고 새로운 시대의 여명이 밝아오던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젊은 시절을 보내고 있던 우리의 주인공, 그는 여느 평범한 사람들처럼 일상을 살아가던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전 세계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에 대한 목격담으로 들끓기 시작했죠. 특히 1947년, 미국 뉴멕시코주의 로스웰에서는 미확인 비행물체가 추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정부의 공식 발표와는 상반되는 수많은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사람들의 상상력은 밤하늘 너머의 존재를 향해 무한히 뻗어나가기 시작했죠.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젊은 노인 역시 처음에는 막연한 흥미와 호기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신문 기사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날아다니는 접시 이야기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미지의 비행체 목격담들은 그의 일상에 작은 파문처럼 스며들었겠죠. 이는 단순히 흥미로운 가십거리가 아니라 어쩌면 인류가 결코 혼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대하고도 충격적인 가능성을 암시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그에게 로스웰 사건은 그저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일어난 뉴스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우는 듯한 알 수 없는 끌림의 시작이었을까요? 그저 하늘을 올려다보며 잠시 생각에 잠기거나 친구들과 농담 삼아 쇠개인 이야기를 주고받는 정도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무언가 특별한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을 겁니다. 1950년대에 접어들면서 UFO 목격담은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빛이나 기이한 형체의 비행물체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보고되었고, 이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사진, 영상으로 기록되기 시작했죠. 이러한 현상들은 젊은 노인의 마음에 미지의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의문이었던 감정은 점차 깊은 탐구와 질문으로 변해갔습니다. 정말 이 광활한 우주에 우리만 존재하는 것일까? 만약 그들이 있다면 왜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걸까? 같은 생각들이 그의 내면을 서서히 지배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의 삶에 들이운 이 미지의 그림자는 결코 어둡거나 위협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 평범했던 일상 속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밤하늘을 단순한 어둠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밤하늘은 무한한 가능성과 풀리지 않는 비밀을 간직한 거대한 도화지였고, 그 어딘가에 자신을 기다리는 비밀의 친구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했죠. 그의 이러한 호기심은 시간이 흐르면서 단순한 흥미를 넘어 그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과연 그가 평생을 바쳐 추적하게 될 이 비밀의 친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부름은 어떻게 한 평범한 청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을까요? 그 청년의 호기심은 시간이 흐르면서 단순한 관심사를 넘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파도가 되었죠. 처음에는 막연한 의문이었을 뿐이었지만 그는 점차 그들이 우리 주위에 실제로 존재한다는 강력한 확신을 품게 됩니다. 과연 이러한 확신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그가 접하게 된 수많은 미스터리한 사건들과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 그리고 그를 사로잡은 다채로운 이론들이 그 시발점이었죠. 1947년 미국 워싱턴주 상공에서 사업가 케네스 아놀드가 9개의 접시 모양 비행체를 목격했다는 소식은
그야말로 전 세계를 경악시켰죠. 이때부터 하늘을 나는 접시, 즉 플라잉 소서라는 용어가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목격담을 넘어 미지의 존재에 대한 인류의 오랜 궁금증에 불을 지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청년도 이 소식에 귀를 기울였을 겁니다. 그는 어쩌면 이 사건이 그저 우연한 착시가 아님을 직감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눈이 밤하늘을 주시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1980년 영국 랜들샴 숲에서는 더욱 기묘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미군 공군기지 근처 숲에 미확인 비행체가 착륙했고 군인들이 직접 목격하고 조사까지 했다는 충격적인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죠. 기지의 부사령관이 남긴 녹음 기록에는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과 미지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호기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신력 있는 기관의 관계자들이 직접 겪었다는 이야기는 그에게 단순한 루머를 넘어선 진실의 단서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낡은 신문 스크랩과 빛바랜 자료 사진들, 그리고 비밀스럽게 공유되던 비공식 정보들은 그의 손끝에서 하나둘씩 비밀의 친구의 윤곽을 그려나가기 시작했죠. 그는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깊이 자료에 몰두했습니다. 켜켜이 쌓인 먼지 앉은 책들 사이에서 또 컴퓨터 화면 가득 채워진 암호 같은 문서들 속에서 그는 마치 보물찾기라도 하듯 그들의 흔적을 쫓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페르미 역설이라는 흥미로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주에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매우 높은데 왜 우리는 아직 그 어떤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는가? 이 질문은 그에게 단순한 과학적 난제가 아니라 그들이 왜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가? 라는 자신만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열쇠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또한 고대 유적과 신화 속에서 외계 문명의 흔적을 찾는 고대 외계인 설 역시 그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의 경이로운 건축 기술, 나스카 평원의 거대한 지상화, 마야 문명의 정교한 천문학 지식 등이 과연 고대 인류만의 힘으로 가능했던 일일까? 어쩌면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비밀의 친구와 교류하며 지식을 전수받았던 것은 아닐까? 이러한 생각들은 그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려 미지의 존재에 대한 막연한 의구심을 확고한 신념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그는 의심하는 자가 아닌 확신을 가진 탐구자가 되어가고 있었죠. 그는 더 이상 단순히 궁금해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실을 쫓는 탐구자가 되었죠. 그의 서재는 마치 작은 연구실처럼 변해갔습니다. 벽면 가득 붙은 지도와 사진들, 빼곡히 적힌 노트들, 그리고 밤새도록 빛나는 모니터 화면은 그의 열정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몰입은 그를 세상으로부터 조금씩 고립시키기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단순한 망상이나 지나친 집착으로 여기기 시작했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그의 세계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부의 회의적인 시선은 그의 신념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을 뿐이었죠. 그는 혼자만의 연구실에서 늦은 밤까지 자료를 분석하고 정교한 가설을 세우며 새로운 단서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의 내면에서는 비밀의 친구가 보내는 은밀한 메시지를 해독하려는 강렬한 열망이 불타올랐습니다. 그에게 이 과정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이유이자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가 이토록 간절히 추구했던 비밀의 친구는 어떤 모습으로 그에게 다가올까요? 그토록 간절했던 비밀의 친구를 향한 열망은 이제 그의 삶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잠시나마 품었던 의심의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흔들림 없는 확신만이 굳건히 자리 잡았죠. 오랜 시간 수집하고 분석했던 자료들은 단순한 조각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은밀한 암호처럼 미지의 존재들이 보내는 명확한 메시지로 그의 눈에는 읽혔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진실의 문턱에 서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태초부터 인류가 품어왔던 질문의 답을 바로 자신의 손으로 풀어낼 수 있을 거라는 고향감에 휩싸였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연구실은 흡사 고대 학자의 서재처럼 혹은 미래를 탐구하는 과학자의 실험실처럼 변모해 있었습니다.
벽면 가득 채워진 복잡한 다이어그램과 수십 년 된 빛바랜 신문 스크랩, 그리고 손때 묻은 책들 사이에서 그는 밤낮 없이 그들의 흔적을 찾아 헤맸습니다. 컴퓨터 모니터의 푸른빛은 그의 지친 눈빛을 더욱 형형하게 비추었지만 그는 피로를 느낄 새도 없었죠. 그의 신념이 이토록 강렬해지면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연구를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진실을 깨달은 선지자처럼 그는 자신이 발견한 것들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의 열정을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냉담했죠. 그가 조심스럽게 꺼내놓은 이야기들은 대개 비웃음이나 동정 어린 시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저 노인이 또 시작이군, 망상에 사로잡힌 불쌍한 사람기라는 수군거림이 그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코웃음을 치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그를 치근하게 바라보며 현실을 직시하라고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부의 회의적인 반응은 오히려 그의 결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홀로 외로운 길을 걷고 있음을 알면서도 결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하늘을 향해 손을 뻗는 듯, 아니면 저 먼 우주 어딘가에 있을 비밀의 친구에게 끊임없이 말을 꺼는 듯한 모습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낡은 필름 속에 담긴 미확인 비행현상 관련 보도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보며 언론이 외면했던 작은 단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에게 모든 현상은 우연이 아니었죠. 그것은 그들이 인류에게 던지는 정교하고 은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이제 마지막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수십 년간 자신이 쌓아온 믿음의 최종 방점이 될 것이었으니까요. 이 과정에서 그는 사회와의 단절이라는 뼈아픈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하나둘 그의 곁을 떠나갔고 그는 오직 자신만의 세계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어떤 외로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외로움은 그의 비장한 신념을 더욱 빛나게 하는 배경이 되었을 뿐이었죠. 그에게 이 비밀의 친구는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존재 이유이자 평생을 바친 탐구의 결과였으며 마침내 도달했다고 믿는 진실 그 자체였으니까요. 그의 내면에는 이제 거대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가 이토록 필사적으로 추적했던 그들의 메시지는 어떤 형태로 그의 앞에 모습을 드러낼까요? 그리고 그가 마주할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는 이제 진실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밤하늘을 응시하며 쌓아 올린 믿음은 단순한 망상이 아니었죠.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친 비밀의 친구는 마침내 그에게 그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거창한 외침이나 화려한 등장이 아니라 오랜 침묵 끝에 찾아온 고요하고도 지극히 개인적인 깨달음의 형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추구했던 그들의 메시지를 마침내 해독했다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의심하든 말든 그에게는 그것이 바로 진실이었고 존재의 이유였으며 모든 고독과 희생을 감내하게 한 궁극적인 목적이었을 겁니다. 그의 눈빛에는 지칠 줄 모르는 탐구자의 고독한 승리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미지의 심연을 들여다보고 마침내 그 안에서 자신만의 해답을 찾아낸 한 인간의 비장하고도 숭고한 확신이 그의 삶의 정점을 장식하고 있었죠. 하지만 모든 여정에는 끝이 찾아오는 법이죠. 어느 날 그의 서재를 밝히던 불빛은 조용히 꺼졌습니다. 수없이 많은 밤을 지새우며 그의 곁을 지켰던 낡은 안락의자만이 텅 빈 채 그 자리에 남아있었고요. 그가 쌓아 올린 방대한 자료 더미, 빼곡히 적힌 연구 노트들, 미지의 흔적을 따라 그어진 지도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대로였습니다. 그것들은 한 노인의 기이한 집착이 남긴 흔적이기 이전에 오직 하나의 질문에 온 삶을 바쳤던 한 영혼의 장엄한 기록이었습니다. 후대에 누군가가 먼지를 털어내고 그 기록들을 들여다본다면 그 안에서 불타는 호기심과 흔들림 없는 신념의 메아리를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비밀의 친구는 끝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그들의 존재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지만 노인의 삶을 통해 그들은 인류에게 거대한 물음표를 던지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외계 생명체의 존재 유무를 넘어 인류가 왜 끊임없이 미지의 존재를 갈망하고 불확실한 단서들 속에서 자신만의 진실을 구축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죠. 우리는 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희망과 두려움, 그리고 내밀한 동경을 투영하는 걸까요? 어쩌면 그의 비밀의 친구는 저 멀리 은하계에 존재하는 외계인이 아니라 광활하고 무심한 우주 속에서 의미를 찾고 연결되기를 바라는 우리 내면의 깊은 욕망을 반영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여정은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고 존재의 실타래를 풀고자 하는 인류의 보편적인 갈증을 보여주는 가슴 아프면서도 경이로운 탐색의 과정이었던 거죠. 그는 조각난 정보와 속삭이는 소문, 그리고 순수한 믿음의 힘으로 자신만의 진실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살고자 하는 욕구가 얼마나 깊이 뿌리박혀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요?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도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들은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보고되는 미확인 현상들, 그리고 지구 밖 생명체에 대한 끊임없는 물음들 속에서 우리는 그 노인이 품었던 것과 같은 근본적인 불확실성과 씨름하고 있죠. 그의 흔들림 없는 추적은 과학적 증거와 인간의 깊은 믿음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모호할 수 있는지를 상기시키며 이해와 경이로움이 공존하는 풍부한 사유의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우리는 노인 평생을 지배했던 그 심오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홀로 존재하는 걸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외계 생명체의 유무만을 묻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탐색하는 인류의 영원한 물음으로 남을 것입니다. 노인의 삶이 남긴 이 거대한 물음표는 앞으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며 또 다른 미지의 문을 향해 나아가게 할 테죠.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인류의 탐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